소피아에 도착한 저녁에 우리는 빗도시아 산에 있는 유명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였다. 이곳은 실내 장식이 좋기로 유명한데 벽에는 각종 불가리아를 상징하는 장식품들이 즐비하였다. 식사를 하는 동안 음악도 연주해 주었다. 아침에 일어나 우리는 소피아의 유적을 돌아보기 위해 먼저 보야나 지구부터 찾았다. 소피아 중심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작은 지구는 키가 큰 세코이아 나무가 빽빽한 초목이 특징이다. 원래 중세의 시가지로 왕이나 귀족들의 별장들이 있었고 특히 왕가의 예배지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이 보야나 성당은 작은 규모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명한 곳이다. 이곳에는 각각 다른 시기에 지은 건물 3동이 있는데 1048년부터 3차에 걸쳐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맨 오른쪽 동쪽 끝에 있는 건물이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성 니콜라우스 성당이라고도 한다. 원래는 1048년에 왕가의 예배당으로 만들어졌는데 작은 둥근 지붕을 덮은 그리스 십자가형 평면이 특징이다. 둥근 지붕에 둥근 천장을 장식하는 프레스코화에 나타난 것처럼 이 성당은 미라의 성 니콜라스에게 바쳐졌다. 가운데 있는 두 번째 건물은 1259년에 세르비아의 왕 스테판 네마니아의 손자 가운데 한 명인 이곳의 귀족이었던 세바스토 크라토르 칼로얀이 새롭게 별관을 지으라고 명령하면서 지어졌다. 이 성당은 성 판텔레이만에게 바쳐졌으며 세 건물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다. 1층인 성 니콜라우스 성당과는 둥근 천장에 얹힌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2층 예배실로 들어가려면 건물 바깥쪽에 설치된 계단을 이용해야 하지만 2층에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벽화가 있어 손상 방지를 위해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 2층의 프레스코화는 특히 명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89개의 정면에 이루어진 뛰어난 작품으로 총 240명이 넘는 인물상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 초상화는 비잔틴 해와 특유의 엄격한 전통 양식을 깨고 인물 각각의 개성을 살려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제2차 불가리아 제국의 수도에서 번성했던 타르노보파의 친밀한 인간적 표현을 특색으로 하는 미술 조율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맨 왼쪽 서쪽 건물은 1845년에 지어진 세 번째 성당이다. 이처럼 성당을 계속 증축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18세기경에 지진으로 파괴된 중앙성단을 덮고 있던 둥근 천장을 수리하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독립할 당시 그리스도교도와 국민주의자의 열의를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보야나 성당은 동유럽 중세 미술을 완벽하게 보존한 기념물 중의 하나다. 11세기, 13세기 그리고 15에서 17세기 마지막 19세기를 걸쳐 그려진 내부 벽화들은 다른 어떤 시기의 벽화들보다 높은 수준의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2층에 13세기에 그린 벽화가 예술적 가치가 가장 높다. 보야나 성당 탐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입구에 그림을 파는 사람이 있었다. Your name? Momchil Kolchev. How long does it take drawing picture? Oh, it's different time. Sometimes very short, sometimes long. I'm professional artist. I finished Bulgarian National Art Academy. I bought this picture because you draw. Thank you. Yourself. Of course. So that's the very valuable. Thank you. paintings. 알렉산더 네부스키 대성당은 비할 데 없이 화려한 건축 양식과 매혹적인 종교 미술을 자랑하는 러시아 정교의 대성당으로 소피아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다. 네오 비잔틴 양식의 외관을 가진 건물로 호화로운 장식과 모자이크, 벽화들은 감히 감탄할 만하다. 1900년대 초에 건축된 알렉산더 네부스키 대성당은 불가리아가 오스만 투르크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 위해 싸웠던
1878년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20만 명의 병사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고 한다. 1921년에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된 네오비잔틴 양식의 이 성당에는 무려 76m에 이르는 황금 돔이 있고 12개의 종이 있는 종탑들이 있다. 5,000명의 인원이 동시에 집회를 드릴 수 있는 거대한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고 불가리아, 러시아, 체코 화가들이 그린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성당의 명칭은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2세인 알렉산더 네부스키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현재는 발칸 최대 규모의 성당이나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새 성당이 완공되면 2기로 빌려놓는다고 한다. 성당 지하로 내려가면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콘 갤러리가 있다. 이곳에는 15세기부터 20세기 사이에 오래된 이콘들이 즐비하다. 이들 중에 일부는 불가리아 전역의 수도원에서 가져온 것들이라고 한다. 네오비잔틴 양식의 불가리아 정교회인 성 네델리아 성당은 10세기 목조 건축물로 건축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후 소실과 재건을 반복하다가 1856년 공사를 재착수했으나 2년 후 지진이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그로부터 5년 후인 1863년에 완공되었다. 이 네델리아 성당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성당 혹은 주님의 성당이란 뜻의 키리오스 성당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키리오스는 그리스 말로 주님이기에 불가리아 말로는 네델리아 성당이 된다. 또 네델리아는 그리스 출신 3세기 동방 정교 성인의 불가리아식 이름이기도 하여 이 성당을 성 네델리아 성당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곳에 13세기 세르비아의 왕 스테판 밀류틴의 유물이 보관되면서 거룩한 왕의 성당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아직도 성당 내부에는 그의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다. 이 성당이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19세기에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확장 공사를 한 이후부터다.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은 오래된 유물과는 거리가 있다. 이 교회에 불가리아의 역사적 사건이 관련되어 있는데 바로 보리스 3세 암살 미수 사건이다. 공산당 장교들이 당시 불가리아 왕이었던 보리스 3세를 암살하려고 폭발을 시도했는데 다행히 왕이 안 오는 바람에 죽음을 모면했다고 한다. 바냐바시 모스크. 이것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 최고의 건축자 미마르 시난에 의해 1576년에 완공된 사원으로 현재 소피아에서 이슬람 교인들의 유일한 모스크이다. 성 소피아 동상. 이 자리에는 원래 공산주의 시절 레닌의 동상이 있었다고 한다. 공산주의 붕괴 이후 2001년 레닌 동상 대신 소피아의 도시 수호 성인인 성 소피아 동상을 세웠다. 오른손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관이 있고 왼팔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부엉이가 앉아있다. 이 동상의 높이는 24m이다. 소피아 법원. 이곳은 소피아 법원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법원 앞에 사자 동상이다. 불가리아는 사자와 깊은 관련이 있다. 불가리아 국가 문장에도 사자가 2마리 그려져 있다. 발칸반도에서 위세를 떨치던 시절 불가리아 왕국의 왕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사자의 형상을 국가의 문장에 새기면서 사자는 불가리아의 상징이 되었다. 성 페트카 지하교회. 14세기에 만들어진 불가리아 정교회로 페트카 성인에게 바쳐진 교회다. 지하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곳이 도로 밑이기 때문이다. 소피아 시내는 특이하게 도로가 층층이 나 있는데 페트카 지하교회는 그 중간층에 위치하고 있다. 그 공산당 본부. 이 건물의 건축 양식은 사회주의 네오클래식 양식이다. 공산주의의 의용을 드러내기 위해 건물을 크고 높고 웅장하게 지어 위압감을 주는데 현재는 의원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 게오르기 교회. 쉐라튼 호텔과 대통령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돔 내부에는 시대별로 5개의 프레스코화가 있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다. 해피그릴. 여기가 바로 소피아에서 유명한 해피그릴이다.
소피아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시설 좋고 맛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불가리아 대통령 궁 앞의 국빈 행사. 바레인 국왕이 지금 와서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불가리아 의장단의 지금 사열 모습을 보았습니다.